이번 차시에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와 주요한 몇 가지 머신러닝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이 머신러닝과 인간이 학습을 하는 방법인 휴먼러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학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뇌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동안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책이라든가 논문, 아니면 블로그의 글, 유튜브의 영상,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학습 알고리즘에 넣으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분석하고 어떤 요약된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뇌로 피드백이 되어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요약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지식을 증가시키게 되죠. 이 학습 과정은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계는 어떨까요? 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 기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SNS 이런 것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의 센서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게 그런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 기계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니면 실제 결과와 이 기계가 예측한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계는 아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파라미터를 조정해 갑니다.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과 휴먼러닝의 공통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둘 다 훈련 데이터에서 배웁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학습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많이 제공될수록 더 잘 배울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둘 다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아주 적다면 과적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일종의 편견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적합은 새로운 데이터를 인식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기계학습과 인간의 학습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과정 중에 80%를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에 비하면 인간의 두뇌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면 적은 노력의 전처리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머신러닝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단지 몇 개의 수 아니면 몇십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뭔가를 유추하거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결코 지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네,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멈출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동일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머신러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신러닝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파란색과 주황색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데이터가 아주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황색 데이터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 불량이나 사고 같은 것들 아니면 희귀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워낙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의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과소 표집과 과대 표집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클래스를 양을 줄여서 숫자가 적은 클래스에 맞추는 것이 언더샘플링, 즉 과소 표집입니다. 반대로 데이터 수가 적은 것을 많은 것에 맞추는 것을 과대 표집, 오버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분류와 회귀입니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지만 클래스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단지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점이 A에 속하느냐 B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예측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클래스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과 K-폴드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개로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누어서 이것은 실제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것은 검증에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었는데 이렇게 K개의 데이터셋으로 다시 나누어서 처음에는 트레이닝 하는 데 사용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다음번에 학습할 때는 빨간색은 트레이닝 하는 데 사용하고 파란색은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엔 빨간색은 트레이닝에 파란색은 검증에 사용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레이닝과 검증에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높여줍니다.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north, northwest, south, east, northeast와 같이 문자열로 되어 있거나 어떤 범주에 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핫 인코딩이 의미하는 것이 한 개만 1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선 지금 디렉션 N, 디렉션 S, W, E, NW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값에만 2를 주고 나머지는 0을 주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광어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아까 분류와 회귀처럼 이렇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값을 갖게 될지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데요. 지도학습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같이 제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라고 군집화를 해주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화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그 감소하고 하는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점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나가게 됩니다. 네, 배치 사이즈, 에포크, 스텝입니다. 만약 우리가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모두 넣어서 한 번에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배치로 나누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를 8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학습을 할 때 8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포크의 개념은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한 번 사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1에포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4에포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4번 사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개 단위로 현재 학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학습을 하게 되죠. 이때 스텝의 계산은 전체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로 나눈 것이 바로 스텝이 됩니다. 만약에 4에포크라고 하면 이것은 10스텝 학습을 하게 되겠죠. 과소적합, 과대적합의 개념도 있습니다.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분류를 했는데 학습이 좀 덜 되어서 제대로 분류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대적합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히려 나중에 검증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분류를 해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혼동행렬은 주로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정답이고 이것은 예측된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positive, 즉 true이고 여기는 negative, false입니다. 여기는 true, false가 되겠죠. 이때 실제로 true인 것이 예측에서도 true로 나왔다면 이것은 true positive입니다. 실제 true인 거죠. 만약에 실제는 true, positive인데 예측한 것이 false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false negative입니다. 잘못 예측한 거죠. 이것도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true positive, true negative인 경우가 잘된 예측인 거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정확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전체의 값,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를 모두 더한 것 분의 실제 정답을 맞춘 것의 비율을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positive라고 예측한 것, 즉 이 방향이에요. positive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positive인 것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현율은 실제 positive인 것 중에 positiv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지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것에 임계치를 얼마로 두어야 할 건지를 각자 알아서 정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